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흉노와 접전을 벌이고 있던 한나라는 중화제국의 편방에 위치한 여러 이민족을 복속시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안 쟁패기를 통해 패왕 항우를 밀어내고 전국을 통일했던 유방조차 북방의 가장 큰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던 흉노의 존재는 크나큰 골칫거리였는데,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흉노의 세력은 근절되지 않아 북방 변경을 어지럽히기만 했으니 흉노 토벌은 한나라의 수건 사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한나라가 흉노 이외의 국가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 당시 한반도 북부 지역을 점유하고 있던 조선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전쟁으로 어지러운 중국 대륙에서 이탈해 조선으로 들어오는 한나라 유민들을 받아들이며 세력을 크게 불려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19년 벌어진 막북 전투에서 마침내 한나라가 대승하면서 한나라 입장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조선의 성장을 경계한 한나라가 다음 타깃을 조선으로 잡으면서 그들의 힘을 빼놓고자 분란을 만들기 시작하니,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우거왕이 크게 분노하며 곧바로 두 나라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09년 한무제는 사신 서파를 조선에 보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조선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했으나, 우거왕은 한무제의 제안을 거부. 오히려 서파가 한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조선의 비왕 장을 패수해서 살해하고 도망치면서 우거왕의 인내심도 크게 폭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거왕이 자객을 보내 서파를 암살하자 두 나라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는데, 한나라는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 마침내 한무제의 명에 따라 한나라 군대 5만 7천 명이 육로와 수로 양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조선을 침공하니, 저장군 순채가 이끄는 5만의 육군은 요동에서 진격, 누선장군 양복이 이끄는 7천의 수군은 발해만을 거쳐 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한나라의 대규모 공세에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는 한나라 군사들을 물리치며 한무제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이때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걱정됐던 한무제는 사신 위산을 조선으로 보내 우거왕을 달래기에 이르렀으니, 우거왕 역시 한나라와부터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곧장 태자와 군사 1만을 보내 이를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신으로 왔던 위산과 자장군 순채는 태자와 군사 1만이 자신들에게 온다는 소식이 영 달갑지 않았는데, 단순히 두 나라가 화해를 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군사 1만까지 딸려보냈다는 소식에 분명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들은 조선군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며 순순히 몸만 올 것을 요구, 태자 역시 한나라의 요구에 분명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면서 그대로 물러나니, 두 나라가 화해의 길로 접어들기 직전 또다시 틀어지며 전쟁이 재개되기 시작. 전운이 감도는 긴장된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순채가 패수해서 조선군을 격파하고 왕검성을 포위, 양복 또한 조선에 상륙하며 왕검성을 포위한 순채를 지원하였는데, 조선의 수도답게 방어가 튼튼했던 왕검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수백일을 몰아쳐도 끝내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08년 몇 달간 지속된 전투에도 성과가 나지 않자 안으로부터 무너졌던 한나라 군대는 순채와 양복이 서로 반목하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장의 상황도 지지부진 나아질 것이 없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역시 한나라 군대가 둘로 나뉘어 싸우고 있으니 일시에 들이닥쳐 몰아내자는 척화파와 차라리 지금 항복해 전쟁을 끝내자는 주화파로 나뉘기 시작했고, 결국 한나라에 항복하고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주화파 세력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한나라의 항복함과 동시에 우거왕을 암살, 조선의 왕이 살해된 만큼 조선의 역사도 허무하게 막을 내리던 찰나였지만, 왕을 곁에서 보필하던 대신 성기가 왕족들과 군사들을 수습해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화파 세력들이 이들을 이간질하며 대항하던 성기마저 암살하면서
마침내 조선도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는 그곳에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을 설치해 간접 통치하기 시작했으니 이게 바로 한사군입니다. 이곳은 중국 대륙으로부터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라 실질적 지배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선의 법률과 관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으며 조선을 잘 아는 요동 사람들을 그곳에 파견해 관리로 임명, 조선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려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둔군, 진번군은 폐지되어 낙랑군으로 흡수, 현도군은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점점 요동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는데 당시 한반도 삼한지방으로 유민들이 대거 이탈함에 따라 낙랑군 남부 일부 지역을 떼내어 이를 관리하고자 했으니 이게 바로 대방군입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은 외척들의 힘이 거대해지면서 부패해진 한나라가 멸망하고 왕망의 신나라가 들어섰던 것도 잠시, 또다시 광무제가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다시 세웠지만 한사군에 대한 영향력은 예전만큼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 말기 각 지역 군벌들이 대거 거병하며 안으로부터 한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밖에서는 고구려가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어지러운 흐름에 힘입어 요동을 다스리던 공손씨 일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 한사군 일대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라는 북방의 일을 크게 신경쓰지 못해 손을 놓게 되면서 한사군의 실질적인 지배도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삼국시대에 접어들며 위나라가 직접 사마이와 함께 군사를 보내 요동을 공격, 공손씨 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동을 비롯 낙랑군 일대를 유주자사 관구검의 통치하에 두면서 이 일대를 계속 지배하고자 했는데 이 시기에도 고구려와 잦은 다툼으로 비류수 전투와 양맥 전투가 일어나는 등 주도권 싸움을 위한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결국 위나라 통치하에 점차 안정을 되찾은 것도 잠시, 사마염의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였으나 대륙은 팔왕의 난, 영가의 난을 통해 오후 16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3세기가 접어드는 시점부터 한사군은 중국 대륙과 완전히 단절되어 방치된 상태로 있었으며 훗날 4세기에 이르러 고구려 미천왕이 한사군 지역을 수복, 중국이 통치하던 한사군 세력은 완전히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간 중국의 통치하에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양식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때문에 고구려가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4세기 초반보다 약 1세기가 지난 5세기 장수왕 때부터 완전히 고구려에 흡수되어 우리의 영토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